대표권을 1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많은 것 살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호전하세. 행복생일과 호흡행이 문명했습니다. 다같이 인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대한 대한민국 유튜버 김선욱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 오늘 특별하게 더 많이 오셨는데 정말 이 부정선거 민주주의의 꽃이 부정선거인데 5천만 국민들이 지금 표 도둑을 받고 있다. 공산당을 위하는 놈들만 표를 찍게 한다. 이거를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다. 간첩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중앙선관위다. 이 사실을 만약에 다 안다면은 5천만이 여기서 밟아서 완전 무너뜨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나도 이거 심각한 사태입니다. 우리 윤통께서 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국민이 깨어나면 된다고. 또 개딸이라도 뭔 딸인지 그놈들도 알면은 된다고 자기가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모든 국민들 특히 이 부정선관위 정말 중국 부정선관위가 저 서버가 진짜 공개되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마약을 민주당은 제가 여기 너무 쟁쟁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말이 좀 떨립니다. 마약을 5배밖에 안 늘었는데 왜 특별한 금액을 주냐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스탈린식으로 부정선거 만들고 그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성 문제 어떻게 성소수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심지어 정말 말이 너무 더러워서 입 밖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아이한테
소아성이 성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 저번에도 민주당 측 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으로 시달려서 너무 심각하다고. 근데 다 합의면 된다면은 어떻게 합의로 됩니까? 성이. 순진한 사람들, 성경에도 순진한 여자를 남자가 꼬드겨서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청소년 시절에 성을 그 부모가 추단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청소년한테도 투표권을 주고, 성에 대해서 자유 얻게 하는 저 더불어 진짜 성매매다. 정말 이게, 그리고 그놈들을 밀어주는 저 더불어 선관위 진짜 폭파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천 대장님께서 오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천 대장님께서 13년 투쟁에 13년이 아닌가. 우리 천 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천 대장님. 교수님 무슨 교수님? 천 대장님.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교수님 먼저 우리 예, 제가. 아니, 나는 좀 기니까 천 대장님. 네, 천 대장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외부 손님은 먼저 예. 이제 첫 예. 우리 우리 김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하셨으니까 우리 김병님. 정말로 저번에 김 교수님 거 제가 많이 라이브에다 계속 올렸는데 저 개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교수님 스피치가 얼마나 좋은지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좀 와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거절 안 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영 박수. 김병준!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데도 우리 어르신 동지들께서 정말 일철주야 이게 낮이나 밤이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이렇게 애써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우선 이 마을 선관위 한번 욕 좀 해갖고 목이 아프니까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노태양은 빨리 사표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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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안 서버를 당장 까라! 써박가라! 너는 공산당이야! 공산당! 공산당이야! 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서느냐! 노태양은 빨리 각성하고 내려와라! 노태양은 각성하라! 예, 제가 첫 마디는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3 대선에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인 도경구 교수와 며칠 전에 그 선거 판세를 분석을 해서 부정 표수를 나름대로 계산한 바를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말 놀랄만한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요. 우리가 거짓이 없는 표는 수개표하고 당일 투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그 전자개폐기, 전자조작기죠. 전자개폐기도 당일 투표에서 10%를 표를 엎어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전자개폐기가 에러가 나서 계속 멀쩡한 투표지도 불량 투표다, 오류 투표다 해서 나온 거를 합산해 보니까 물경 45만 표였대요. 그 45만 표는 수검표 뺏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개표가 뱉어낸 거니까. 그 45만 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는 예컨대 한 30% 정도 득표를 하고 김문수는 한 65% 정도. 그러니까 30대 65가 원래는 정확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본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에서는 표를 엎어치기 새로운 표를 엎어치기가 말하자면 얹기가 불가능하니까 개표 조작기를 통해서 갈아치웠는데 그게 3.5 대 1 쉽게 말해서 김문수가 3.5표를 얻으면 한 표를 이재명한테 가고 또 7표를 얻으면 한 표는 또 이준석이한테 가고 그래서 김문수 표를 이재명이하고 이준석이하고 나눠 가졌다. 그래서 그게 이제 표 바꿔치기 도둑질인데 그 표 바꿔치기 도둑질이 180만 표였어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 가짜 투표지를 그냥 투입해갖고 그 뭐 짱깨 새끼들이 많이 와갖고 제가 직접 저도 그 송파 선거구에서 그 뭐예요 감독관이 아니라 뭐죠 그 관람 참관인을 했는데 떠바리가 한 우리 천창용 열사도 크지만 천창용 열사보다 한 10cm 커요. 한 2m 나 되는 새끼가 시커멓게 맨발에 스레빠 쫙쫙 끌고 까만 거 같고 떠바리가 좋은 그러니까 짱깨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행색이 그렇게 거칠지 않은 그런 애가 찌와. 근데 그런 애가 한 제가 있을 동안 한 4-5명 그리고 제가 있을 동안만 해도 기표지에 주민등록증을 흘리고 다니는 놈이 2통.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세비지 않고 가짜 주민등록증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놓고 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건 그 기표소에 놓고 와서 딴 사람이 기표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있네요. 그래서 내가 가서 촬영하려니까 못하게 해. 그래서 그놈들이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가져왔어요. 뭐 이런 경험이 있다시피 좌우간 불량 투표지 양산한 게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700만 표. 그래서 도합 880만 표를 표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표는 표를 새롭게 갈아서 엎은 거고 저 사전투표에서 그냥 놓은 거고 그 다음에 180만 표는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에서 엎어서 갈아친 거예요. 조작기를 통해서.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 이재명이가 얻은 표가 900만 표, 김문수가 얻은 표가 1750만 표인데 싸그리 갈렸죠. 그래서 이재명이는 거기다가 880을 더해서 1750이 됐고 그 다음에 김문수는 업기를 못하니까 그 갈아치기 표 바꿔치기만 해서 250만 표를 뺏겨서 1500만 표.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김문수도 김문수지 그놈의 그 정말 우리가 응원을 했던 것도 그 자식이 뭐 제일 먼저 승복을 하고 김승복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한동훈이하고 손을 잡고 한동훈이가 있어야지 뭐 된다 이 개소리를 하고 앉았는데 좌우간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김문수가 조건 실건 좌우간 표 도둑질을 당한 거는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놈의 부정선거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고 계시지만 해외에서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의 원흉은 중국 공산당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미국에서도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의 부정선거는 사실은 이제 그 기원이 2002년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라는 놈인데 우고 차베스라는 놈이 1998년도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떨어졌어요. 인기가 없어서 이놈이 떨어져 갖고 그것도 뭐 굉장한 표수로 한 상대방 표가 한 65% 나왔으면 얘가 한 30% 얻어갖고 또 뭐 그 밀수 그 다음에 마약 이런 혐의로 국외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쿠바로 피신을 갔어요. 근데 쿠바에서 짝짝꿍하는 놈이 같은 공산당의 피델 카스트로. 그래서 우고 차베스는 피델 카스트로를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아버지. 아버지나 똑같아요. 연령이 한 30살 차이 나니까. 늙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고 차베스가 징징징 짜고 야 이거 뭐 내가 이 베네수엘라에 집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스트로라는 놈이 어깨를 툭 두드려서 너는 뭘 그런 걸 걱정하냐?
그 전자개표기하고 선거를 전산으로 하면 돼. 그건 이 형한테, 이 애비한테 맡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자조작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식아, 네 나라에 그래도 똑똑한 놈 있잖아. 그 놈들한테 돈 좀 매겨갖고 그 전자 부정 투표 그 조작기를 개발하면 돼. 그래서 얘가 98년에 징징 짜다가 2000년에 다시 왔어요. 들어와서 2002년 이제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형편없이 원래 지는 표를 그 부정선거로 이겼습니다. 그 부정선거 이길 때 드디어 이제 소위 전산투표를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부터 전산투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개표 조작기, 우리나라 말로 개표 조작기를 도입을 해갖고 조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안 들키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MIT 대학하고 비슷한 아주 유명한 공대가 있답니다. 거기에 세 명의 엔지니어를 포섭을 해서 이놈들한테 포상을 주고, 야, 이거 개발해. 그래갖고 그 세 놈이 개발을 해갖고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17가지를 개발했어요, 이놈들이. 17가지를 개발해갖고 그 17가지는 뭐 세부적으로 얘들이 밝히지를 안 해서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에 그걸 다 써먹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당선되니까 이놈의 차베스 놈이 너무 기뻐갖고 그 놈들한테 200만 불씩 하살했답니다. 한 사람당 200만 불이래 봤자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30억 정도 되니까 끔값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집권을 2002년서부터 해갖고 차베스가 되지기 전까지 2013년도까지 그 부정선거로 계속 일관을 했죠. 그리고 걔네들은 2년마다 대통령 신임 투표를 하는데, 2년 후에 차베스가 하도 뭐 석유 국영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못된 짓을, 지금 이재명이 같이 못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토를 해갖고 다 떨어뜨리게, 그것도 일부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부정선거로 커버를 해갖고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부정선거로 맛을 들리니까 이제 기가 올랐죠. 야, 이거 뭐 우리나라만 그럴 게 아니라 옆에 나라 좀 수출 좀 하자. 그래서 그 중남미의 니카라구아, 온두라스, 볼리비아,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또 뭐 페루, 하여튼 거기에 모든 브라질. 그래서 좌파 정권을 이 상대방의 보수 그 당을 다 물리치고 좌파 정권을 들어서는데 아주 그 시스템, 그 부정 시스템이 아주 압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가 살아서 이놈이 2005년서부터 야, 그러면 우리의 적국인 미국한테 어떻게 돼? 저 미국을 이제 베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창안하는 게 미국의 스마트매틱스를 수출하는데, 그걸 재밌어요. 그냥 베네수엘라산 스마트매틱스를 할 미국 관리한테 또는 미국 주당 그 주 선거구에 쓰자고 그러면 안 쓰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이놈이 이제 차베스란 놈이 그 석유를 국영화시키고, 그래서 국민은 뭐 나눠준다고 그래갖고 포퓰리즘 정치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헐벗게 됐죠. 그 다음에 마약입니다, 사실은 마약. 그래서 마약 카르텔을 만들었는데, 마약 카르텔이 그 얼마나 무궁무진하냐면, 우리가 이제 마약하면 콜롬비아 또는 뭐 멕시코, 뭐 니카라구아 이런 데를 보는데, 그런 데는 정말 베네수엘라 보면 아주 짝도 안 되는 그런 규모랍니다. 그래서 이놈들이요, 물경 그 마약 카르텔을 해갖고 전부 장관을, 지금 이재명이가 호남 출신 다 떨거지들을 장관으로 앉히고, 여기 선관위도 다 호남 출신이 한 70% 5.18 가점점 받아서 있잖아요, 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 군대 그 꼬바리들을 다 그 마약 그 말하자면 유통의 우두머리들로 다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차베스가 2013년도에 이제 병으로 죽고, 마두로가 2013년서부터 이제 똑같은 놈이 이제 집권을 해갖고 현재까지 집권하는데, 이때까지 모은 돈이요, 그 미국 CIA에서 파악한 게 2조 7천억 달러입니다. 2조 7천억 달러가 은행에 현금 보관돼 있어요.
2조 7천억 달러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4천조 원, 4천조 원. 우리나라 GDP가 2,500조 원. 우리나라 GDP의 2배. 1년 GDP. 이 새끼들이 4천조니까 2배는 아니군요. 한 우리나라 GDP 한 1.6배, 7배 되겠네. 4천조 말이 4천조지. 지점에 이 새끼가 해먹는 게 한 몇백 조 됐을 거예요. 내가 볼 때 한 400조는 될 것 같은데 그거에 연표를 해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맞으러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고 미국에 이제 푸는 겁니다. 근데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 참 약점을 잘 질러갖고 거기에 상하원, FBI, CIA, DNI는 DNI는 정보국 수장이고 DEA, Drug Enforcement Agency, 마약 단속국, 그다음에 FBI, CIA, NSA 이런데 싹 침투를 시켰고요. 거기서 말하자면 한 중간 고위급 관료를 해갖고 야, 너 얼마 받아? 그러면 1년에 한 5억 받는다 그러면 500억 줄게 일단. 그러니까 100배를 주는 거예요 일단. 500억 뭐 금값이죠. 몇 천조가 있는데 일단은 네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 500억, 그 다음에 네가 뭘 하나 갖고 나오고 그걸 정보를 틀어보고 그 다음에 1,000억 성공 것으로. 그러면 말해요. 안 넘어가는 게 좀 이상하죠. 그 돈이 완대로 주니까. 그러니까 이 양키놈 미국 놈들도 썩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보수당인 공화당 아이어에도 물론 먹였고 민주당을 주로 타겟으로 했습니다. 근데 공화당도 돈 좋아하는 놈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놈들을 이제 다 포섭을 해갖고 트럼프의 공화당이면서도 부정선거를 끝끝내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고 트럼프를 배신한, 지금 윤석열을 배신한 것처럼 배신한 놈들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드리면 그 스마트매틱스라는 말하자면 그런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 이제 차리고 그걸 베네수엘라산 기계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 쓰기가 좀 뜰뜰하니까 그거를 미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랄 발광합니다. 어떻게 발광하냐면 세코이아라는 터치스크린 업체 조그만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데 그걸 흡수합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도미니언이란 캐나다 국적의 미국 회사, 그것도 뭐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산 관리 회사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회사를 세 개를 흡수 합병을 해갖고 완전히 그런 이제 미국화됐죠. 미국화 돼갖고 다시 이제 갈라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도미니언, 하나는 스마트매틱스로 했습니다. 이름도 뭐 미국식 이름으로 스마트매틱스 코퍼레이션. 그렇게 해갖고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일단은 받아줘야 되는데 그 미국의 주별로 선거 관리 투개표 현황에 그 조작 시스템을 하려면 제일 큰 데가 이제 캘리포니아주인데 캘리포니아주의 처음에 팀이니까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놀드 슈발츠네거였습니다. 근데 아놀드 슈발츠네거가 잘 모르니까 버클리하고 MIT 교수들을 그 전자공학과 교수를 대동해갖고 야 이거 좀 조사해봐. 뭐 이런 전자관리 투표기기가 있다는데 이거 어떤지 쓸만한 건지.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이걸 조사를 해보고 야 이거 완전히 허점투성이고 이거 잘못하면 정말 선거를 망칠 수 있고 정말 나쁜 시스템인데 이건 빨리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지사가 브루어인가 뭐 어떤 새끼인데 그 놈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되니까 캘리포니아 주법을 지 마음대로 이제 주지사 저걸로 말하자면 시행령 같은 건가 봐요. 주지사가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소위 선거 관리 체제의 도입에 기기 도입은 주지사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싹 바꿔버려갖고 스마트매틱스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냥 도입했겠어요? 그 새끼도 적어도 한 1조 정도는 먹었겠죠. 돈 먹었으니까 그렇게 도입했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제일 먼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 스윙 스테이트라는 경합주는 뭐 민주당이 됐다가 또는 한 번은 공화당이 됐다가 자꾸 이제 그 판세가 엇갈리는 주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뭐
잘 아는 미네소타, 미시간, 그 아래 오하이오, 그다음에 쭉 나라에서 뭐 쭉 중북부, 서부터 쭉 아래 중남부, 조지아 아틀란타는 좀 이쪽 강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데의 소위 경합주들, 그다음 뉴멕시코 뭐 이런 데의 경합주들을 공략을 해갖고 돈 매겨갖고 전부 그 시스템을 깔았는데 그게 전체 미국 그 투표수의 22%랍니다. 근데 정확하게 경합주 22%하고 경합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흔들리는 데서 22%를 딱 캐치하면 무조건 공화당이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간당간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옛날 이근 누구예요? 이근석인가 그 새끼가 그 판세표 잘못 하다가 이제 잘려나갔잖아요. 이제 그거랑 똑같아요. 경합 우세 뭐 이런 데다가 원래 이제 민주당이 125표 확보에다가 경합 63, 그 다음에 경합 열세 뭐 그래갖고 95표에다가 그래서 이제 180표를 얻은 건데 그거나 똑같이 그 조작을 해갖고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말도 안 되게 떨어졌죠. 재선에 실패했죠. 또 그 전에는 이게 사실은 이제 2020년 대선에서 써먹은 건데 그 전서부터 이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서부터 사용된 겁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은 어떻게 됐냐? 그건 2012년이죠. 2012년에 오바마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바마가 됐죠. 이거 최초의 흑인이 됐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역사상 국무장관을 뭐 여자건 뭐고 간에 국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상원의원 한 번 지냈던 사람한테 떨어진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인지도로 보나 뭐로 보나. 근데 그거를 이제 스마트매틱스를 그 당시 2012년도에 처음 사용해갖고 그 버락 오바마로 탁 이렇게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거기서 승기를 잡은 거죠. 야, 이거 봐라. 이게 성능이 이 정도야. 그럼 우리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 후보를 냈다 하고 막 지네들끼리 막 난리 부르스를 떨고 그랬대요. 자, 그렇게 했는데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하면서 눈독을 가장 들인 나라가 누굴까요? 짱깨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중국하고 베네수엘라 연기가 제대로 잘 아직 해설해 놓은 뉴스나 정보자가 없긴 한데 제 추측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중국도 지금 원래 2001년도에 하나단둥에서 그 과거에 핸디소프트를 먹었던 소위 그 다산 그룹의 그 무슨 회장인가 뭐 어떤 새끼가 민경우인가요? 예. 네. 그럼 이제 저건 이 북한 놈들 해커를 고용하고 단둥에서 양성해갖고 우리나라 그 LG U 플러스하고 또 저쪽에 화웨이랑 같이 했었던 독일 지멘스랑 이렇게 쭉 침투해갖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자투표, 다산인터넷 이런 것으로 해갖고 이제 그 부정 그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화웨이제의 말하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탄생하기 2002년도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무현이 당선된 것도 그때서부터 이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짱깨도 질 수가 없죠. 야, 부정은 우리도 개발했는데 같이 하자. 그래서 확인된 거는 짱깨 이놈들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하드웨어를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놈들이 소프트웨어를 하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얘네 베네수엘라 이 공대 쪽만 아니라 이 짱깨 이놈들하고 같이 150명씩 양작 300명씩 합숙하면서 계속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한 게 스마트매틱스고 세계 72개국에 수출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냐? 우리나라 짱깨는 사실은 이제 우리 미국 CIA에서 계속 추적 끝에 얻은 거고 극비 정보고 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오엔의 김미영 대표하고 김미영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로이킴 아시죠? 또 로이킴의 하고 그 문서를 추적해서 독일 지멘스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중국에 이제 또 그것도 뭐 발설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베네수엘라 쪽에 발설자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엔지니어 중에 한 놈인데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 좀 고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얘가 자진 먹고 베네수엘라를 탈출해갖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가 2024년도 소위 그 미국 트럼프의 그 대선 한 달 전에 와갖고 마라라고까지 이제 찾아왔는데 트럼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선거 캠프에 우리가 좀 만나겠다.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그러면 잘 안 만나주겠죠. 우리나라도 나 대만 출신인데 윤석열 후보 좀 만나겠다. 특급 정보가 있다. 그래도 막 잘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안 만났다가 수지 와일즈라고 이 사람도 지금 희끄무레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트럼프의 그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여자인데 그 이번에 이제 앱스타인 사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조금 뭐랄까 약간 회색빛을 뜬 거 봐서 어떤 돈 먹은 어떤 정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확실히 모르겠고 자원 앱스타인한테 보고를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보고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수지 와일즈한테 보고를 했어요. 수지 와일즈는 미국의 부정선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했던 여잔데 그 사람 말을 계속 한 2시간 경청하더니까 점점 얼굴색도 변하고 야 이거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말하려고 있던 트럼프 그 선거 참모진을 전부 대동시켜서 야 이건 좀 특강을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그 6시간인가 7시간 동안 그 사람 말을 들었답니다. 말을 들은 결과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메딕스의 소프트웨어 17가지가 다 다르게 주마다 변색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가짜 투표지는 중공에서 조달이 되었고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칼을 타고 이제 이 삼성그룹의 그 당시에 부회장인 한종희가 칼 타고 왔다가 이제 찍힌 사진까지 있잖아요. 한종희도 죽었잖아요. 중국 갔다 와서 그냥 그것도 살해당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심장마비라서 그 다음날 딸 결혼식에서 죽었는데 그건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 조작은 사실은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포렌식을 하더라도 이게 소스 코드 말하자면 원천 암호 기술이 있어야지 이놈들이 그 전자 개폐기에 원래 있는 투표자를 없애고 그 가짜 투표자 뭐 100살 먹은 사람이라든지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엎어치기 했는데 그 엎어치기한 정황을 그대로 잡을 수 있는 증거가 잡을 수 있는 게 소스 코드라는 거. 근데 그 소스 코드가 없어가고 그 각각 주 법원, 주 대법원의 선거 무효 소송에서 계속 트럼프가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간의 인거의 세월을 거친 이후에 드디어 이제 말하려고 해서 그게 확보가 됐는데 그때 소스 코드로 완전히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판을 정식적으로 열면 뭐 질래야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증거는 뭐냐? 중공하고 베네수엘라랑 같이 합작으로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직접 그건 사람을 통해서 아까 말한 FBI, CIA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 개통이나 상하원들 돈 매기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사법부 돈 매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원격 조정을 했는데 그 원격 조정을 한 나라가 친중 국가인 유럽의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그 연방에서 가장 제일 으뜸 가는 국가였죠. 그래서 그 유고슬라비아의 수도가 베오그라드인데 세르비아의 수도도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6개국으로 분할돼 있는데 세르비아의 수도도 이제 베오그라드. 그래서 베오그라드에서 그 중국 말하자면 그 스파이 저기하고 베네수엘라 그 스파이 이들이 이제 같이 합서해서 하는 거를 이걸 파괴시켰어요. 어떻게? 그것도 원격으로 파괴시켰는데 그때 일본 사람이 참 똑똑해요. 일본의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그걸 자료를 줬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대선, 그러니까 2024년도 그 대선 이틀 전에 그걸 소스를 받아서 그 위치가 그 여러 가지 선거 개표 조작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있는 데가 베오그라드라는 걸 알아냈고
거기 베오그라드 내에 어디서 하는 것까지 알아내서 원격으로 다 파괴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해킹을 들어가서 그 못된 짓은 못하게. 그래서 이제 결국 트럼프가 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뭐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가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 밝혀진 거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한 2달 정도 되는데요. 미국 CIA 출신인 게리 번슨이라는 그 은퇴 CIA 고위직 임원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원래 그 어디냐 그 전쟁터 거기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고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근데 2005년도 은퇴하고 그다음에 자문역을 수행을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쪽에 파견돼서 2019년도부터 파견돼 갖고 은밀하게 내사를 벌이던 중에 야 이건 마약도 문제지만 마약보다 더 심한 게 있다. 이게 부정선거다. 그 부정선거에 그래서 이제 그 마약 카르텔을 조사하면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스페니쉬 정보 계통이 많으니까 또 베네수엘라랑 좀 친한 사람이 많겠죠. 이제 거기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부정선거 시스템을 개발한 애를 이제 직접 대면을 하게 돼서 2달 동안 설득을 해서 그걸 다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약 유통 아까 확보된 4천조 원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전부 어디로 쓰이냐면 부정선거 카르텔 조성에 또 쓰였다. 이런 것을 확보하고 그거를 아는 시점이 2022년도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연락에 여러 가지로 미국에 막 말하고 다녔는데 이 CIA 출신이 CIA에 고발하고 FBI 고발하는데 오히려 찍혀갖고 부정선거 아니네 너는 왜 이렇게 팩체크하고 다니냐 그래갖고 가족살해 협박까지 받았어요. 스위스로 일단 피신했다가 가족만 남겨두고 지금 가족은 스위스에 있고 이 사람만 없고 그러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이게. 그리고 이 부정선거 전모를 밝혀낸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stolen election 그래서 도둑 맞은 선거. 그게 부제가 Take Down of Democracy. 그래서 민주주의의 그 붕괴. 그 책을 이제 그 트럼프가 2020년에 그 바이든한테 부정으로 진 걸 이제 이 베네수엘라 사람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사평론가 겸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낱낱이 썼는데 그 책에 대한 진위도 확인해 보지 않고 당시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니까 모든 관건을 동원해서 책의 출판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책의 출판이 2020년 원래 4월에 완성이 된 건데 이게 올해 2025년 6월에 결국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Stolen Election 저도 이제 그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사람의 대담을 소위 그 라라 로건이란가 그 미국의 독립 언론 말하자면 유튜브 같이 이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여자 저널리스트인데 미국도 그 제도권 언론이 많이 써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권 언론에서 그걸 뉴스화 안 시키니까 그 사람이 이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두 사람을 출연해서 대담 형식으로 엮은 것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는 시점은 2달 전에 녹화하고 한 열흘 전에 그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2시간 한 3분 되는데 그냥 기가 막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돈 매긴 거나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2020년 대선을 직접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이란도 또 그 막강한 적국이죠. 이란이 그 미국하고 그래서 이란 대통령을 마두로가 초청을 해서 야 이쪽으로 와 그래갖고 이놈이 같이 카라카스에서 대통령궁에서 같이 대선 실황을 같이 봤답니다. 그래서 낄낄대고 좋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거 2020년도예요. 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미국 대통령을 바꿀 수 있잖아. 얼싸 좋아해. 뭐 이러고 난리 부스를 떨었다. 그런 것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웃지 못할 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정말 나가는 게 고부가 고부다. 미국은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왜 썩었냐? 민주당의 그 적고 때문에 썩었고요. 결국 돈 때문에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공세에 붙들렸고 그게 보는 게 타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도 매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바로 중국의 인접인데 그냥 안 넘어갈래 안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중국한테 맥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마디로 양대 정당이 같이 맥혔어요. 왜냐하면은 국힘당은 나 국힘당 이름부터 아주 빌어먹어. 피플스 파워가 뭡니까? 이게 공산혁명주의자들이 인민혁명 할 때 피플 파워 내세우거든요. 보통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내는데 이름이 국힘당이 피플스 파워 파티잖아요. PPP로. 이게 그 국힘이라고 국민 인민 그게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 할 때서부터 못마땅한데 자관 그때서부터 이제 그 회색 분자들이 그 국민의힘에 많이 포섭이 됐고 국민의힘은 절대로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제야 시민들이 여러와 같은 해서 이제 장동혁이가 됐고 김민수가 됐는데 딱 두 사람이 됐는데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는 뭐 지금 열혈 저거라도 다 돈 안 먹은 놈이 없어요. 국힘당하고. 그래서 중공에서 자유로운 국회의원은 지금 제도권에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도권 자체가 다 완전히 시뻘겋게 물이 들어갔고 싸그리 엎어버려야 됩니다. 싸그리 이건 뭐 싸그리 반역을 했던 놈들이고 그 김문수도 마찬가지예요. 김문수가 제일 먼저 승복한 이유가 김문수가 그러면 배반했냐? 난 배반했다고 보기에는 그 원래 빨갱이인데 그 빨갱이 중에 아주 투철한 빨갱이 그래요. 자기가 그 지금의 못난 빨갱이 새끼들은 지들 배불리 먹고 사느라고 그냥 돈 착복하고 그러는데 이게 사상에 딱지 들은 빨갱이는요. 원조 빨갱이는 자기는 깨끗해요. 정말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랬어요. 이탈리아의 그 공산당 이 개혁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공산당 국가 반란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한 20년 썩었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뭐를 생각하냐면 거기서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이론이 그람시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복부를 장악해라, 언론을 장악해라, 대중을 장악해라, 노동계를 장악해라. 이게 다 그 순환이에요. 이 빨강이 새끼의 그 원조를. 그러니까 그람시 같은 놈들은 자본주의와 이런 자유로운 세계의 약정을 파고들어서 그걸 한꺼번에 동력 약화를 시켜서 빨갱이화 시킬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낸 놈이고 그리고 원래 원조 빨갱이는 자기 개인 그 복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원조 빨갱이 아니에요, 사실은. 김문수가 뭐 여기 하면서 뭐 열심히 하고 일하고 또 저거 한 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원조 빨갱이 이념에서 조금도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한 8개월 전에 직접 만났어요. 만나갖고 뭐 직접 그 사람을 만나가고자 한 거 아니에요. 조원진이라는 새끼가 자꾸 나와서 야 밥이나 한 끼 먹. 야 마 내가 너랑 밥을 왜 먹냐? 그런데 아 고생했으니까 밥 한 끼 먹자.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나경원이하고 누구야 저 김문수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김문수한테는 잘 됐다. 다짜고짜는 뭐 당신은 말이에요 다 좋은데 왜 부정선거하고 중국 공산당 그리고 5.18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 의견 표명도 안 하고 또 그렇게 시끄머리하냐? 당신 원래 빨갱이 맞냐? 지금 그러니까 아 그건 말이에요 한참 저 얘기할 게 있는데 내가 바빠서 그만하고 그냥 도망가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8개월 전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채영 감독이라고 전장의 유산 뭐 그 한 놈이 자꾸 불러갖고 근데 그때 또 밥 먹을 때 또 한번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꼬듯이 어이구 장관님 요새 몸이 좋아지셨네. 요새 철봉 많이 한다면서요. 별명이 김철봉인 거 아셔? 또 있어 김승복이야 김승복. 제일 먼저 승복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싸가지 없는 인간이니까. 에이, 그 다음부터 나 그 사람 안 보는데. 교수님 김문수가 요즘 왜 거지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말 하니까. 원조 빨갱이니까. 원조 빨갱이. 사기야 원조 빨갱이 맞아. 그래서 원조 빨갱이는 절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념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이게 뒤엎을 생각만 한다고.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그런 어떤 혁명주의자 아닌가 이런 생각. 왜냐면 혁명주의자가 맞는 게 수신했어. 한동훈이는 100% 빨갱이입니다. 그 새끼가 알건 모르건 개빨갱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선관위의 이 부정선거를 아는 사람은 지금 다 알거든요. 그러면 국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그 새끼들을 원래 그러니까 국힘당 자식들이 모르겠어요? 알아요. 아는데 입덕 뻥끗 안 하죠. 다 약점이 있는 게 중국한테 돈 받아 처먹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알아요. 근데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나라 팔아먹는다 이런 거 합리화하는 놈입니다. 근데 김문수는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한술 더 떠서 나는 전혀 내 개인적인 사리를 안 추겠지만 이거 빨리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공전화시키는 게 좋다. 김문수를 뭐 김문수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랑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지금 1948년도에 해방 직후에 조봉암이라는 작자가 있어요. 그 조봉암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누구냐면 한참 남로당의 박헌영이 그 다음에 건준의 누구예요? 저 건국준비위원회 그 누구야? 희꾸무리한 놈. 그 얼굴 잘생기고 그 빨갱이 2명인데 그것보다 약간 더 후퇴해갖고 나는 개혁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렇게 떠들었어요. 조봉암이가. 그리고 이제 이 조봉암이가 국민당 대표로 그때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겨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될 뻔했어요. 대통령에. 근데 모토를 어떻게 걸었냐면 나는 김일성이하고는 차별화된다. 그리고 박헌영이하고도 차별화된다. 근데 한국의 사회주의는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건 사회주의자로서 조봉암이를 4시 54분. 그리고 그 사람도 굉장히 청렴했어요. 이게 김문수랑 비슷해. 근데 내가 보니까 완전 빨갱이인 게 어떻게 밝혀냐면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우리 농지개혁할 때 그 농림부 장관을 이승만 대통령이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할 때 그 당시에 물론 한민당에서 협조를 해줘갖고 또 이렇게 농지개혁이 성공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물러갔어요. 나는 이제 한민당에서 저 새끼는 너무 빨갱이 같아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농지개혁이 성공이 됐는데 그 조봉암이가 온건 사회주의론자인데 결국 빨갱이임이 어떻게 밝혔냐면 우리나라 노태우 정부 때 소련하고 수교가 쳤지 않습니까? 한소 수교가 돼갖고 극비 문서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 극비 문서 안에 김일성이가 조봉암이한테 1950년인가 6.25 직전인가 49년인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자금을 지원했고 거기에 밀서까지 써 있어요. 한국에서 조봉암 당신은 온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운동하라. 이쪽은 박헌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개빨갱이는 마찬가지지. 이게 김일성이한테 돈 받은 새끼는 다 빨갱이. 그 사람 이제 이승만에 의해서 이제 사형받. 난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 김문수라고 봐. 그게 어디 변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 무서운 게 그 빨갱이의 이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선거 얘기로 돌아오면요. 지금 왜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누구죠? 그죠? 한동훈이 이 새끼가 왜 내 빨갱이냐고 아예 딱 찍어버리냐면 모른다 이게 아니에요. 빨갱이에요. 그 새끼 그놈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검사 출신에. 그러면 걔도 집안이 어떻게 됐든지 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확실한 사회주의자의 사상을 가졌던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확실한 이쪽 좌측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는 원래 그리고 빨갱이 새끼들이 원래 말을 잘해요. 말을 이렇게 하면 말을 그냥 이렇게 착
제깍제깍 반박을 하고 잘 하잖아요. 그때 법무장관 나와서 인터뷰할 때서부터 저 새끼 왜 빨갱이스럽지 근데 말하는 게 처음엔 나도 응원을 하다가 점점 가다가 식상했는데 결국 이제 이 새끼가 빨갱이라는 걸 내가 확신하게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다 치부하는 새끼는 개빨갱이에요. 맞습니다. 우파에서도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우파에서도 부정선거 모르다 그건 일단 빨갱이로 의심을 하시고 봐야 돼요. 왜냐면 돈을 먹건 빨갱이 매수됐건 어차피 빨갱이는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부정선거의 음모론이다 하는 것들은 100% 중국 돈을 먹은 거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돈을 먹은 저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여러분들 같은 정말 눈물 어리게 투쟁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역사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운을 좀 내시고요.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신념을 좀 다시 한번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 중공 쪽에 힘들어서 이 선거 조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팔로우 더 파티 너무 내가 오래 얘기했네.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 부의원의 김미영 그 대표가 이번에 이제 팔로우 더 파티를 완결한 백문백답의 그 책자를 줬는데 팔로우 더 파티는 어떤 의미를 갖고 그게 왜 사실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로우 더 파티는 1차, 2차 조작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로이 킴이라는 정말 천재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자기가 고민 끝에 분명히 이건 조작인데 조작에 뭔가 프로그램이 있고 뭔가 수학적 규칙이 있을 것이다를 고민해서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래갖고 이게 그냥 단순 표수에다가 그 비중치를 그러니까 전체의 투표자 수에 대한 비중치를 넣고서 그거를 스탠더다이즈 시키니까 뭔가 규칙이 나오더라. 그 규칙을 여러 피보나치 수열 뭐 이렇게 막 해보니까 우연하게도 아스키 코드랑 해서 문자열로 변환되더라. 그게 팔로우 더 파티인데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되고 있지만 수많은 시행착오에서 발견된 건데 짜는 새끼는 어때요? 짜는 새끼는 굉장히 간단하겠죠. 이런 로직을 주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제일 웃기는 게 팔로우 더 파티라는 그런 암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예컨대 1000만 표, 100만 표 이렇게 바꿔치기는 쉬워요. 그래서 낙선자를 당선자로, 당선자를 낙선자로 하는데 그 팔로우 더 파티라는 몇십만 표까지 추가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럼 몇십만 표까지 왜 추가 조작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풀린 거예요. 2차 조작까지 세밀 조작을 해갖고 팔로우 더 파티를 한 건데 그럼 팔로우 더 파티의 의미가 뭐냐? 중공이 여러 군데 세계 1대1로 나라를 접수를 하면서 걔네들의 캐치프레이즈가 화해에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당을 따르세요. 팔로우 더 파티가 계속 여러 문구예요. 또는 팔로우 아워 파티, 팔로우 더 파티. 이걸 계속 세계의 1대1로 진출 국가에 특히 화웨이 중심의 국가에 써놨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걔네들은 팔로우 더 파티가 누구를 대상으로 그 암호를 입력한 걸까요? 그 새끼들 부하 새끼들 그 공산당 빨갱이들을 대상으로 읽어보라고 한 거죠. 그 공산당 빨갱이한테 조금이라도 당을 벗어나면 니네들은 직결 처벌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장악했으니까 웃기지 마라 라는 뜻이 내포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팔로우 더 파티에 하면 정말 몇천 표, 몇 백 표까지도 세밀 조작이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전국 200 팔로우 더 파티를 위해서 253개 당시에 2020 총선에서 253개 그 지역구에 전부 최초로 있었던 거죠. 더불어민주당 것들이 다 후보를 냈어요. 그러면 떨어질 거 뻔히 하면서 왜 후보를 냈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 선거자금 보전을 받아요. 선거자금 보전을 받으려면 얼마예요? 30%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싸그리 30% 이상을 다 조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에 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걸 다 조합해야지 팔로우 더 파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팔로우 더 파티의 의미,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지금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 이미 우리가 접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꼼짝 말. 그래서 결국 2022 우리 대선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은 뭐예요? 팔로우 더 파티식으로 이놈들이 완벽하게 너무 자만했던 거예요. 소위 몇십만 표 차이까지도 아그리 이 부정 조작으로 가능하다 그래 했는데 실패했어요. 뭐가 실패했냐? 은평구에서 지금 확진자가 대리 투표로 해갖고 그 대리 투표한 게 이상하게 투표하기도 전에 투표지가 기표한 게 나타난 사람들이 막 해갖고 변호사 대장하고 난리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박주현이도 오고 뭐 그래갖고 그래서 결국 노정희가 앞에서 맨날 데모하니까 노정희가 사표를 냈는데 야 노태양이 너는 사표 안 되잖아 이놈 새끼야. 이놈 새끼 칠면표에 노정희는 여자니까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로 확진자가 미리 기표를 해갖고 전달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소위 마감 시간 이후에 확진자만 와서 투표를 하든가 아니면 당일 선거에서도 뭐 좀 하든가 그렇게 규칙을 첫째 날에 걸리니까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바뀐 게 그때 보건복지부의 확진자 수 통계가 25만 명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당시에는 한 100만 명 추산이 되는데 걔네들 그 통계자는 25만 명인데 딱 25만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이 뭐냐면 25만 표 앞뒤로 하면 50만 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25만 표를 이기도록 세팅이 돼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확진자 때문에 거꾸로 윤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25만 표 차이로 이기도록 한 건데 그래도 17%는 조작을 했죠. 아까 말한 표 더하기. 그러니까 아주 원사이드하게 이기면 또 폭동이 일어날까봐 이 새끼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폭동 안 일어나 보니까 좀 그런데 자원 일부러 미세하게 이기려고 그렇게 해놨는데 너무 자만한 나머지 거기서 뒤집혀서 기적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다.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제 해석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2024년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총선에서는 오히려 더 지랄 발광 브루스를 했잖아요. 와이드.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는 아예 원사이드하게 그냥 이재명 표를 그냥 이재명이가 지랄을 하든 말든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그냥 넣었잖아요. 880만 표로 아까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반성이 된 거예요. 이 망할 놈들이. 뭐 폭동이 일어나도 안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선거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요. 맨날 뭐해요. 우리가 뭐 국힘당을 응원하고 뭐 새로 저거 하더라도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새끼들을 폭파시키거나 이놈들이 다 사법적 처단을 받지 않으면 선거를 통해서는 안 된다.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지금 완벽하게 그걸 다 때려잡을 수 있다고요. 이제는 뭐 심지어는 트럼프 측근도 돈을 받아먹은 게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도 뿌리 있게 썩은 게 부정선거 카르텔이 전 공산권의 지령을 받아서 나온 겁니다. 물론 중국 베네수엘라가 대부분이고 돈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가 밝히기 힘든 거. 포렌식조차도 안 하는 야 이 개새끼들아! 노태학 사형!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주범들이 총칼을 든 강도보다 더 나쁜 놈들이 저 선관위 놈들입니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모든 사법부 시장들 각성하라! 각성하라! 사퇴하라! 각성하라! 노태양은 즉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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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안 되면은 끌어내리고 재판을 통해야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재판을 못 하니까 이제는 국제 그 감시단에 의해서 국제사법부에서 지금 이재명이 이제 다 고발을 당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건 뭐건 우리나라 한 300명을 끌어내고 다 완벽하게
총살을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 노태악 그 사형부터 먼저 이 시켜야 부정선거가 얼마나 해악적인가를 그리고 밝히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밝혀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면서 계속 기운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선관위 해체! 노태악 퇴진! 노태악 퇴진! 노태악 퇴진! 노태악 퇴진!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파워풀한 연사로 선관위가 다 폭파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만 안다면 선관위 금방 폭발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양! 부정선거 부정선거 사형! 사형! 부정선거 사양!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 우리 김대건 선생님께서 좋은 연사하고 우리 연사 끝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법관 부정선거 범죄 사실을 밝히고 있는 서법가 신참 김대건입니다. 제가 이 토론지는 원래 제가 김문수 캠프에 가서 캠프 관계자하고 부정선거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관들의 부정선거 범죄 사실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팩트를 좀 TV 토론할 때 좀 발표를 하자고 제가 건의를 해서 만들었지만은 김문수가 반대를 해서 못 됐는데 그 내용을 잠시 이제 선관위 쪽으로 해서 약간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범죄지다. 선관위는 들어라. 이 사진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는 선관위 직원들을 언제 허경영이 있는 도피죄에 관한 범죄 혐의로 중앙지검 장재정 검사실에서 수사를 했던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알고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에 관하여 대법관들의 범죄 사실, 범인 도피죄 등을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실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 적이 있어. 선관위 직원과 선관위 직원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전산서본을 조작하고 법원에서 점검 보조 중일 때 9가지 유효의 위조된 투표지를 불법 무단으로 투입하여 투표 위조다는 전감이라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부정선거 주장이 음모론이 아니고 사실임을 알리고자 한다. 이 사진은 일명 배치인 투표지로서 공직선거법 제211조 1항과 동관리 규칙 제126조 1항 투표용지 색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조된 투표지이다. 즉 국회의원 투표지는 흰색이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연두색으로 투표용지가 발급돼야 하는데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친 것으로 약 1년 정도 법원에 전거가 보존된 이후 2022년 6월 28일 재검표 당시 발견되었다. 다시 말하면 신선하고 정의로운 법정에서 약 1년 정도 점검 보존일 때 법원에서 이런 배정리 투표지와 나는 위조된 투표지가 위조되는 정감되는 범죄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렇게 위조된 배정리 투표지는 위 공직선거법 투표용지 색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무의 투표지임에도 당시 재판관이었던 천대엽, 조재혁, 이동원 등을 유효표라는 취지로 판결하여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을 도피시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가 수사한 적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 직원과 선관위 직원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전산세법을 조작하고 법원에서 점검 보도 중일 때 9가지 유형의 위조된 투표지를 불법 무단으로 투입해서 투표의 정감 또는 위조라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부정선거의 주장이 음모론이 아니고 팩트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맞다! 부정선거법에 있다. 선관위는 따오라. 이런 배천이 투표지가 무효의 투표지냐 유효의 투표지냐. 그렇다. 공직선거법 색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투표지인 것이다. 맞습니다. 노태악! 잘 들어! 이 사진은 한쪽 면이 절단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로서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통관리규칙 제71조 2항에서 투표용지의 양쪽 여백은 0.5cm로 투표용지의 양쪽 여백은 같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조된 투표지이다. 교수님 조금 짧게 예. 우리가 압박시 들어가는 시간이 5시 50분에는 들어가야 되고 그 시간에 20분 동안 식사 끝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예,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한쪽 면이 절단된 위조된 투표지 또한 개표 때는 발견되지 않았고 1년간 법원에서 점검 보존 중일 때 법원에서 위조 또는 정감이라는 범죄가 발생해 제 컴퓨터에 발견되었으며 공직선거법 투표용지의 양쪽 여백은 0.5cm로 투표용지의 양쪽 여백은 같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투표지를 당시 재판관이었던 천대엽, 조재현, 이동훈 등은 유효표라는 취지로 판결하여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을 도피시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가 수사한 적이 있었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고 팩트다. 부정선거법 뒤집다. 선관위는 따오라라. 이날 한쪽 면이 절단된 투표지가 유효의 투표지냐 무효의 투표지냐. 그렇다. 공직선거법 여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투표지인 것이다. 하나 더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남으셨으면 하나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하나 남으셨으면은 이게 마무리야 그럼. 네.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한 시간 더 해주시면. 아니, 너무 길게. 나는 2024년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전현직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이동훈 등을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로 전현직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이동훈, 민윤수, 안철상 등을 투표 위조 때는 정감방역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여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되고 서울경찰청에서 서초경찰서로 다시 지적되어 서초경찰서 수사 중 같은 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원포인트 계엄임을 알고 같은 해 12월 23일 위 세 건의 고발 사건을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제보하여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12월 25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여 25년 3월 13일 대검찰청에서 진정사건으로 중앙지검에 배당한다는 통보 후 03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실에 배정된 이후 기록 편집이라는 결정으로 수사 기권을 발동하여 지난해 서울경찰청 국수본이 서초경찰서로 재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수사하지 않고 방치해뒀던 범인도피죄만 5월 1일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실로 송치되었다. 전현직 대법관 전대엽, 조재현,
이동원 등을 수사한 적이 있음을 알리고 부정선거 주장이 음모론이 아닌가 팩트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둔다. 박수하라! 또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탄핵 당하지만 않았어도 부정선거 수사는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수사 중이었고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혀 부정선거 범죄 집단 선관위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 처벌하려 했지만 부정선거 공범인 민주당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반국가 공산 범죄 집단의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탄핵되어 부정선거는 잠시 뭉개져 있지만 머지않아 내년 1월 중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정선거에 한국의 선관위가 개업되어 있음을 발표하고 한국의 AF가 선관위를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나의 대법관 부정선거 범죄에 관한 고발 사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뭉개져 있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각하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말해줄 의무가 없다라는 각하 사유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각하 결정으로 뭉개고 있다. 하지만 고발 사건에 관한 이시청은 그 기한에 기한이 없고 고발 사건을 또다시 고발하면 진정사건으로 처리한다. 미국발 부정선거 희소식이 울려 퍼지면 그때 국힘당의 대법관들의 부정선거 범죄 사실을 제보하여 부정선거를 여론화시키고 부정선거가 여론화 공론화되면 그때 이 시청을 해서 반드시 부정선거 범죄 집단의 선관위의 부정선거 범죄가 만천하에 밝혀지고 그에 상환한 죄값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외쳤습니다. 처절하라! 부정선거 범죄 집단 선관위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부정선거는 사형이다. 사형! 이 비헌법적인 불법 선관위 정말 이 빨리 저 선관위 중앙 서버를 털어서 대한민국 정말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천 대표님 한 번만 우리 천 대표님의 오글거리는 구호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 식사한다며. 아니 그래도 식사하면 하는 사람 하고 예. 천 대장님의 오글거리는 식사하고 해주십시오. 식사하라고 해놓고는 왜 그래? 천 대장님. 식사하고 우리 잠시 후에 파이팅 합시다. 예, 식사 다 같이 추운데 따뜻하게 좀 식사도 좀 하시고 잠시 후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압박 시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범죄 집단은 반드시 해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주범들은 반드시 사형으로 처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부정선거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지금 몸이 한기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꽁꽁 싸매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다친 것도 있고 지난 또 겨울에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간주하고 헌재 앞에서 우리는 정말 부정선거 척결 자유대한민국 결사 수호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이 범죄 집단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범죄 집단의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또 선관위 이곳에 298명을 보냈다는 소식을 12월 3일 그때는 못 들었는데 12월 5일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2월 5일부터 작년. 그래서 이 범죄 집단을 털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고 이른바 계몽령이라죠. 계몽령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거제도에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난주에 거제도에서까지 시위를 했는데 아무튼 계몽령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 국민 5천만 국민에 비하면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지만은 부정선거는 의혹이 아닌 팩트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김병준 교수님 좀 전에 정말 특강을 해주셨는데, 네, 팩트입니다. 팩트. 부정선거는 자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전자개표기를 개발해가지고 2002년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조회주가 전자개표기를 KBS, MBC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해서 신속히 개표를 하고 상당히 이 전산적으로 우수한 장비라고 자랑을 했는데 하도 뒤에는 소송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고 말하지 않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범죄 집단은 반드시 해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 없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 재산, 자유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고 이 부정선거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는 최고의 문제 부정선거를 함께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 함께 수호합시다. 자, 추원배 식사하고 잠시 후에 또 압박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대한 대한민국 파이팅! 전 대장님 파이팅! 네, 자, 파이팅입니다. 자, 우리 승리할 때까지 파이팅 합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몸이 좀 한계가 들어가지고, 이런 좀 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이 안에서 한계가 들어요, 한계가. 예, 한계. 겨울 되면 이제 한계가 들어가지고, 차라리 여름이 나아요. 예. 아픈 사람들은 겨울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꽁꽁 싸매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몸이 한기가 들다 보니까 춥습니다. 빨리 딱 들어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화이팅! 화이팅! 음악이요?